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겁니다. 지금 2학년, 현 2학년 학생들 손 들어볼까요? 네. 막 떨리겠다. 그죠? 현 1학년 학생들. 네. 오. 정말 잘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비 고1도 있나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고3 수학학습법은 여러분이 이제 예비 고3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수험생은요. 무조건 4학기입니다. 제발 2학기에 맞춰서 1학기 때 뭐하고 2학기 때 뭐하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수험생은 4학기입니다. 자, 지금 예비 고2 학생들 완전 좋아요. 미리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수험생이 4학기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준은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해요. 3월 학력평가 점수가 대입까지 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왜 그래요? 방학 때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월 달부터 공부를 하면은 이제 모두가 전력 질주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 20% 정도가 바뀐대요. 많이 오른대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면 돼. 그쵸?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3월 학력평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을 놓고요. 이거를 4학기라고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3월 학력평가 전까지, 그러니까 2학년 지금부터 시작이죠. 겨울방학 해서 3월 학력평가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무조건 기본적인 개념, 수능에 나오는 개념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 만약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기출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기출은 돌리는 거야. 선생님 저 몇 번 돌려요? 막 10번 돌려요? 10번 돌리면 잘 되겠죠. 10번 언제 돌려요? 그쵸? 자, 기출은 다시 얘기하지만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이 뭐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똑같은 개념을 배웠어. 그죠? 자, 그런데 학생들 항상 얘기해요. 선생님이 똑같이 시험 냈다. 끝나면 뭐라 그래요? 선생님 하나도 안 똑같던데요? 그죠? 자, 수학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막 문제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 개념이.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숫자만 바꿔도 학생들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 그 개념 자체의 발문을 바꿔놓으니까 학생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자,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기본 개념은 쌓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3월 학력평가 이전에 끝내놓으면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왜?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볼게요. 6월 모의평가까지가 이제 2학기입니다. 우리가 1월이 되면은요,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나오죠. 네, 연계 교재입니다. 수능 특강이 수학 같은 경우는 몇 과목입니까? 수원, 수투, 선택해서 3과목이에요. 자, 양이 많아요. 그쵸? 하지만 3월 학력평가 이전에 해놓으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6월 모의평가 이전에는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개념을 배웠죠. 그러면 그 개념을 유형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전 개념 연습입니다. 그래서 실전 개념에 대한 수능 특강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가 EBS에서도 다양한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전 개념들을 수능 특강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학생들이 수학은 별로 뭐 연계가 별로 안 된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는 뭘까요? 교육과정 평가원의 검수를 받은 교재로 공부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얘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하고 다른 것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학생들이 막판 되면 너무 급하거든. 선생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에 뭐 할까요? 둘 다 해야지. 그쵸? 그래서 미리미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만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싶어? 안 되겠죠.
둘 다 한 친구들이 잘 나와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수능 특강 공부를 6월 모의평가 이전에 끝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버거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지금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잖아요.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수학 1이랑 수학 2는 전체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다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전체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의 그 범위만큼만 공부를 하고 그 뒤에 따라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짧은 여름 방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학년 이제 된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이랑 이제 수시 상담을 막 하기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훅훅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고 수능 완성이 6월 모의평가 즈음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실전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데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9월 모의평가 이전까지 수능 완성과 그리고 다양한 실전 문제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내가 어떤 부분을 잘 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구멍이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 확인하면서 수능 때까지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여러분이 하나만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재수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제가 꼭 얘기하지만 6월 모의평가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다 정시로 가겠대요. 갑자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막 이제 흔들거리면서 아, 자기 정시파래요. 그러면서 수학도 살짝 포기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그 시간에 다른 걸 할게요. 막 이러면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엎드릴까? 제가 학교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제가 한 15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 18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는데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겠대요. 그 친구들 중에 다른 걸 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자꾸 건강관리만 해요. 잠만 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뭘 하나 포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다른 걸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잔소리하고 막 공부하고 이러면 사실은 수능 끝나고 나면 저희 반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가르쳤던 저희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최저를 수학으로 맞췄어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학은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내신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능이 곧 내신이고 내신이 곧 수능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게 수능과 상관없는 걸 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신이 곧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는요. 이게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최근에 수능 문제가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시험 자체가 교육과정이 2022학년도부터 바뀌었죠. 자, 그러면 우리 수학 1, 수학 2가 1번 문항부터 15번 문항까지가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그러면 1번부터 15번 문항까지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전 같으면은요. 1번 문항부터 쭉 해서 내가 힘들어. 그럼 어디로 가라 그래? 단답형 쉬운 문항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제가 10위까지만 보여드렸지만 9번이 10번보다 오답률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9번이면 벌써 앞부분이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어려워? 큰일 났다. 그러면 나 이제 뒤에 거부터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백지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1번 문항부터 15번 문항까지 객관식이 쭈루룩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그냥 점진적으로. 근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4점짜리 문항들은 누가 더 쉽고 누가 더 어렵다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단답형 갈게요. 그럼 16번 문항부터 22번 문항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20번, 21번, 22번 문항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22번 문항이 빡 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번 문항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21번 문항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 같으면 객관식의 가장 어려운 문항이랑 단답형의 가장 어려운 문항이 있어. 누가 더 어렵게요? 개념 자체도 22번이 훨씬 어려웠어요. 그런데 걔네들의 순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15번 문항이 22번 문항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오답률 왜 낮아요? 객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은 15번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면 당연히 28, 29, 30이 가장 어렵고 30번 문항이 가장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일부러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번에 수능 문제 오답률이거든요. 수능 문제 오답률인데 27번이 6위에 있어요. 자, 27번이 지금 오답률이 73.2%거든요. 이거는 확률과 통계 문제인데요.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인데 오답률이 70%를 넘어갔어요. 철저하게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딱 보는 순간 어땠게요? 이거 오답률 높겠다. 왜?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개념 공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난이도 순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를 슬프지만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를 도전해 볼 수 있을지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의 시험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일부러 10위 안에 있는 오답률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오답률이 10위 안에 50%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30문제잖아요.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반 정도의 친구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 공부만 하면 성적은 수학은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왜? 등급으로 나오고 우리가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계교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계율이 50%예요. 그런데 연계 비연계를 떠나서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만 제대로 풀고 기출 분석 제대로 하잖아요. 무조건 100점 1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맞고요. 자, 연계율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체감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수학은요. 끝나고 나오잖아. 그러면 숫자만 바뀌어도 학생들이 안 똑같은데요? 이래요. 자, 그래서 연계 체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래프, 도형.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제가 연계교재를 철저하게 공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도형이나 그래프가 딱 연계가 되잖아? 그럼 학생들은 어때요? 오, 봤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제가 봤지만 제가 확률과 통계 가르치면서 저희 학생들한테 뭐라 할게요? 동전 문제가 나와요. 동전 문제. 앞뒷면.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은 동전이 익숙하지 않아요. 안 써봐서. 엄마들은 익숙하죠. 우리 때는 500원짜리가 큰 돈이었거든. 그쵸? 자, 어쨌든 간에 동전 문제가 나옵니다. 눈에 딱 들어오죠. 계속 연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림, 도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전적인 감각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쭈루룩 하다가 어려워지고 쭈루룩 어려워지고 끝 이러면 좋은데 선택 과목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9월 모의평가 이후에만 실전 모의고사 많이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한테는요. 여름방학 때부터 실전처럼 연습을 해라. 시계 딱 갖다 놓고 실제 수능 치르듯이 연습을 많이 해라. 그래야지만 다양한 그런 실전 대비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2 학생들 수학 학습법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이랑 수능 공부를 효율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수험생이에요.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신만 하고 뭐 수능은 나중에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고요. 평소에는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수능 공부, 수학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 2, 3주 전에는 내신 관리 체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학교 선생님 학습지 다 확인하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계획이 무리 가지 않는 범위에서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 계획 세우라고 하잖아요. 거의 뭐 만점 받을 기세로 막 처음에 계획을 세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 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 못한 것을 보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방학이랑 그 다음에 추석, 설, 연휴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잘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될 친구들은요. 요거 잘 보세요. 1학기 때 현행과 선행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이랑 수학2 예습까지 다 하시고요. 여름방학 때 중요한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학수학이랑 고일수학을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선생님 이거 양 너무 많은데요? 양 너무 많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 4년치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EBS나 뭐 여러 가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수능에 꼭 필요한 중학수학, 수능에 꼭 필요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복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수능 문제, 특히나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가 될 거예요. 자, 2학기 때 또 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겨울방학 때부터는 수험생 시작입니다. 겨울방학은 언제부터라고요? 기말고사 끝난 다음 날부터. 아셨죠?